안녕하세요 달콩이 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이는 수봉처럼 다양한 수봉 접기를 접어볼 거예요. 최대한 배속 없이 진행하고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오늘은 긴 영상으로 함께 해봐요. 첫 번째로 접을 수봉은 붕어빵 봉투입니다. 붕어빵을 사게 되면 담아주는 봉투라 해서 이렇게 불립니다. 보통 수봉 접기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봉투예요. 이 수봉을 접기 위해선 간단한 준비물만 있으면 됩니다. 봄폴더와 양면 테이프입니다. 봄폴더는 필수가 아니라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 손톱도 괜찮아요. 자는 가로 길이를 정해야 할 때 필요하고 수봉 접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봉 접기에 들어가 볼까요? 저는 오늘 A4 용지로만 사용할 겁니다. 앞뒤 구분이 가능하도록 양면으로 준비해봤어요. 눈으로 보였으면 하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안으로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올려두면 됩니다. 저는 직물이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쓰고 싶어서 뒤집어 줄게요. 우선 첫 번째로 3분의 1 정도 접어주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기보단 어느 정도 대충 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로의 길이를 정해줄 겁니다. 오른쪽을 얼마나 접어주느냐에 따라 가로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저는 수봉을 접을 때 커팅 매트 위에 올려 길이를 잽니다. 위쪽에 쓰여있는 길이를 보고 10cm 정도 접어줄게요. 보통 넣으려는 인스의 cm보다 1cm 정도 크게 잡아주면 돼요. 이제 끝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겠습니다. 풀도 좋지만 접착력이 약해서 풀 테이프나 양면 테이프를 추천드려요. 제가 산 건 싸구려에 얇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붙여주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더 깔끔하고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표시한 곳에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양 끝에도 붙여서 넣을 때에도 깔끔하게 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부분은 안 하더라도 봉투는 잘 만들어져요. 섬세함을 더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도 선물을 보낼 때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영지를 모두 제거해주고 접은 대로 붙여줄게요. 붙이고 나서 봄폴더로 딱 붙여지게 고정시켜줘야 나중에 풀릴 위험이 적습니다. 세로 부분을 붙이고 나면 이렇게 위아래가 뚫린 봉투 모양이 만들어져요. 추가적으로 양면 테이프 작업을 안 한 수봉과 비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안쪽 종이가 들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아래쪽을 마감해 준 건데 추가 작업을 안 해서 안쪽도 들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스를 넣을 때 안쪽 끝까지 안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이 수봉은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붙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착 부분이 된 면을 확인하시고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미리 접어둔 랩핑지가 구분이 더 잘 보여서 이걸로 설명했습니다. 자, 접착 부분이 아닌 뒤집어서 2-3cm 정도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뒤집어야 안쪽으로 밀어 넣을 때 더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밑부분은 두꺼우니 꾹꾹 눌러주시고 한 장만 아래로 내려 양옆을 삼각형으로 펼쳐주세요. 끝까지 손가락을 넣어 완전히 펼쳐주시면 됩니다. 꼭 손가락을 놓지 않더라도 잘 밀어서 펼치면 그대로 잘 펼쳐질 거예요.
특히나 이 삼각형이 잘 눌러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꼼꼼히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제 밑부분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삼각형을 잡은 채로 접힌 부분을 잡아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모양을 다듬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한 손은 삼각형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접힌 부분을 잡아 안으로 밀어넣기. 생각하고 보니 안쪽에 양면 테이프를 안 붙였는데 안으로 밀어넣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는 면에 접착해주면 됩니다. 나온 날개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위로 올려서 마감하면 끝이에요. 설명과 같이 꼼꼼히 보여주느라 오래 걸린 듯 하지만 손에 익으면 가장 편하고 간단한 접기입니다. 전 양면 테이프가 얇아서 두 면으로 붙여줄게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양면 테이프가 더 튼튼하고 덜 붙일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끝입니다. 패턴이 화려하면 뒷면은 차이가 나지만 일정한 패턴을 랩핑지면 더 깔끔하게 보여요. 이제 꾸미는 모습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입구를 펀칭기로 모양을 내주었어요. 꾸미는 건 사람들마다 자유이니 이렇게 꾸미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펀칭하고 나면 앞면으로 접는 편이 모양이 보여서 더 예뻐요. 미리 접어둔 붕어빵 봉투는 뒤로 접어주되 도일리로 윗부분을 장식해 주겠습니다. 아직 물품을 넣은 게 아니라서 세로 길이를 얼만큼 할지 정확하지 못하지만 적당히 잡아줄게요. 염색한 도일리와 같이 보관하다 보니 섞여 있었는데 흰색으로 깔끔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뚫린 부분이 다소 찐득일 수는 있는데 풀펜이 없으면 풀테이프가 가장 붙이기 쉽더라고요. 이제 여기 수봉도 펀칭기로 모양을 내주겠습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코너 펀칭기인데 정말 가성비 좋아서 추천드려요. 방금 보여드린 흰색에 맞추면 모서리가 펀칭이 되는 형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적당히 내려주고 끈으로 장식해 줄게요. 여러 종류의 끈들을 대보면서 가장 어울리는 색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중 선택한 것은 끈 위에 실링 왁스를 올려둔 것. 아직 물품을 넣지 않았으니 헐렁하게만 묶어주겠습니다. 이제 붕어빵 봉투 꾸미기까지 끝났어요. 다음은 띠봉투입니다. 우선 연습해본다고 두 개를 접어봤는데 요령을 알아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오른쪽이 두 번째로 접어본 건데 확실히 왼쪽보다 각이 살아있죠? 그럼 이제 띠봉투를 접어보겠습니다. 띠봉투도 랩핑지 한 장이면 돼요. 이번에는 구겨진 종이 같은 부분이 바깥쪽으로 보이게 해볼게요. 우선 반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펼쳐서 중간선에 맞춰 한쪽만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펼친 뒤 방금 접은 선에 맞춰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다시 펼쳐서 방금 접은 선에 맞춰 또 반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이제 접은 것에서 한 번 더 접어주시고 랩핑지에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남은 접은 선을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접은 선들을 모두 사용하게 됐을 거예요. 수봉은 각이 중요하니 계속해서 본폴더로 쓸어주겠습니다. 이제 하단 양쪽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줄 거예요. 위와 맞닿는 부분까지 올려 접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접고 꾹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양옆을 접어줄 건데 저는 위쪽을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접은 채로 하니 두께 때문에 접기도 힘들고 종이가 살짝 뜨더라고요. 삼각형 선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오른쪽도 동일하게 접어줄게요. 펼칠 때는 아래쪽 삼각형을 펼쳐서 눌러주세요. 안쪽으로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오른쪽도 동일하게 펼쳐주세요. 이제 중앙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띠봉투의 핵심 부분이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뜨는 부분이 있으면 딱 맞춰주세요. 이제 삼각형 부분을 다시 펼쳐줄 거예요. 확실히 화면으로 보는 게 말보다 설명이 쉽네요. 오른쪽도 동일하게 접어줍니다. 이제 삼각형 부분을 안으로 넣어줄 건데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접힌 선이 있는 삼각형을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당연히 오른쪽도 똑같이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접힌 선이 있어서 넣는 건 쉬웠을 거예요. 이제 윗부분 차례인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우선 띠 부분 아래쪽까지 내려서 접어주세요. 방금 본폴더로 표시한 곳까지 접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삼각형을 접어 안쪽으로 넣어도 되지만 기본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종이를 가장 아래 선까지 맞춰서 아주 살짝만 접어주세요. 이제 이 선에 맞춰서 안쪽을 접어줄 겁니다. 현재 접어둔 선이 두 개가 있어서 양쪽에 직사각형이 생겨 대각선으로 접기 쉬워졌어요. 자로 표시를 내는 것이 더 꼼꼼하게 접을 수 있어서 눈대중으로 하는 것보다 추천드립니다. 각 꼭지점에 자를 맞춰 대각선으로 맞춰준 뒤 꼼꼼하게 접어주세요. 바깥쪽으로 해야 쉬울 테니 저는 바깥쪽으로 접어주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대각선 표시가 선명해질 거예요. 이 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본폴더로 다시 꾹꾹 눌러주겠습니다. 훨씬 더 선명해졌죠? 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자, 이번에도 왼쪽도 똑같이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를 꼭지점에 맞춘 뒤 바깥쪽으로 표시를 내주기. 그 다음에 자는 빼내고 접은 선을 더 꼼꼼하게 접어주기.
이렇게 하면 기본 선이 정리됩니다. 이제 이 선을 안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꼼꼼하게 접으셨다면 안쪽으로 접어도 무척이나 쉽게 접힐 거예요. 이제 안쪽으로 쭉 내려주세요. 안으로 윗부분을 넣어서 삼각형처럼 접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가리킨 부분이 가장 예쁘게 되어 있어야 각이 예쁘게 나와요. 윗부분을 내리는 정도는 중간에 접힌 가로선과 삼각형의 가로선이 맞춰지면 됩니다. 오른쪽도 보면서 다시 복습해 볼까요? 대각선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어주고 가로선 맞춰주기. 접으면서도 대각선의 각을 계속 살려주었습니다. 드디어 막바지 부분이에요. 이 지붕을 띠 부분까지 내려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본 폴더가 들어간 부분에 넣어주시면 띠봉투 끝입니다. 넣고 나서 본 폴더로 꾹꾹 쓸어주시면 각이 살아나면서도 까다로운 띠봉투가 완성돼요. 손은 많이 가지만 접착제가 없어도 되고 중앙에 실링 왁스로 봉하면 예뻐서 편집을 할 때 좋습니다. 여기 안으로 물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부피가 두꺼우면 잘 안 닫혀요. 약간만 두껍다면 다 펼친 뒤에 넣는 게 조금 고정이 될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소량만 넣는 걸 권해드려요. 확실히 세 번째에 접은 게 가장 예쁘게 접혔네요. 다음으로 접어볼 봉투는 트레이 봉투입니다. 왼쪽은 트레이 봉투, 오른쪽은 변형 트레이 봉투예요. 트레이 봉투의 특징은 직사각형으로 크고 안이 상자처럼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카페 등 밖에서 인컷을 할 때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지 않았다면 트레이 봉투를 접어 넣기도 해요. 변형 트레이 봉투는 띠봉투처럼 입구가 따로 되어 있고 약간 정사각형에 가깝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옆모습이 모두 같다는 것이에요. 트레이 봉투는 옆모습이 특이하게 되어 있는 반면 변형의 경우 완전히 상자로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작아진 만큼 더 튼튼해졌기 때문에 작은 인스라면 변형 쪽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둘 다 납작하게 접은 봉투라서 많은 양의 물품을 담기엔 부적합합니다. 그럼 이제 접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반으로 접어줍니다. 저는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본 폴더를 사용하지만 트레이 봉투는 선만 살짝 내줘도 돼요. 접은 선에 맞춰서 대문접기를 해줍니다. 대문접기는 중앙선에 맞춰 양쪽을 접는 것을 말하는데 앞으로도 자주 쓰일 테니 기억해주세요. 대문접기를 한 뒤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을 접고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다 접고 나면 동서남북이 열리는 것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모두 옆으로 펼쳐 삼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정도 접기는 너무나 쉬울 거예요. 나머지 세 곳도 똑같이 펼쳐주시면 됩니다. 다 펼치셨으면 90도로 돌려주고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나눠진 부분을 반대편으로 접어서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본폴더로 긋고 있는 선에 딱 맞춰서 접으면 돼요. 나머지 세 곳도 동일하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을 사용할 거예요. 풀이 아니라도 양면 테이프, 풀 테이프, 목공용 풀 등등 접착제면 모두 됩니다. 저는 갖고 있는 풀을 다 써서 없앨 생각이라 풀로 들고 왔어요. 접착제로 방금 접었던 삼각형에 풀칠하고 붙여주면 돼요. 역시나 모든 곳에 풀칠합니다. 이제 접힌 부분은 펴주세요. 뒤집은 뒤 삼각형을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이제 다시 풀칠할 차례예요. 바로 여기 삼각형에 전부 풀칠하는 것이 아닌 안쪽을 비워두고 붙여줄 겁니다. 다시 풀을 꺼내 동일한 4곳에 풀칠한 뒤 붙여줄게요. 뒤에 종이는 풀을 크게 발라도 커팅 매트에 묻지 않도록 하는 용도입니다. 물론 풀은 접착력이 좋지 않아서 튼튼해야 할 수봉에는 잘 안 맞지만 상당히 저렴해요. 가장 편리한 건 풀 테이프고 빠르고 튼튼한 건 양면 테이프, 느리고 튼튼한 건 목공용 풀입니다. 각자 취향에 맞는 걸로 선택해주세요. 이제 풀칠이 끝났고 안을 열어 상자 모양으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우선 최대한 벌려줄게요. 그리고 90도로 돌려준 뒤 대문 접기를 해주고 아래쪽도 모양을 잡아 접어주면 됩니다. 아래쪽엔 삼각형으로 이미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모양이 잘 잡히실 거예요. 수봉은 급하게 접을 것 없이 느리더라도 꼼꼼하게 접어야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 되면 트레이 봉투 완성입니다. 살짝 떠 있을 테니 완전하게 꾹꾹 눌러 고정해주세요. 보시다시피 초반의 선들을 선명하게 접어놓으니 완성품에서도 잘 보이죠? 이 점이 싫으신 분들은 본폴더나 카드 등에 눌러주는 도구 없이 손가락만 이용해서 연하게 접어주세요. 중앙에는 작은 도일리나 도무송, 그리고 실링 왁스 등으로 장식하면 마감도 장식이 됩니다. 저는 실을 이용해서 마감해줄게요. 이건 실에 부드러운 청 같은 게 있는 건데 특이해서 더 예쁩니다. 얇은 실은 한 번보다 2번 감아서 튼튼하면서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리본을 묶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대충 묶었습니다. 랩핑지에 레이스가 있으니 레이스와 닮은 하얀 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변형 트레이 봉투를 접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랩핑지를 준비해봤어요. 우선 처음은 트레이 봉투와 비슷하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다음은 접은 것에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중심선에 맞춰서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제 펼쳐주고 삼각형을 펼쳐 눌러 안으로 넣어줍니다. 오른쪽도 왼쪽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넣어주세요. 다 눌렀으면 다시 대문접기를 해주겠습니다. 앞뒤 2개씩 총 4개를 접어주세요. 다 접으셨으면 이제 풀칠 타임입니다. 접혀진 부분을 모두 풀칠을 해주세요. 다 붙이셨다면 이제 밑부분을 위로 올려 접어줍니다. 전부 올리는 것이 아닌 삼각형 윗부분이 닿도록 반만 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선에 맞춰서 또 반을 접어줍니다. 접은 것에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마지막은 끝까지 위로 올려 접은 대로 풀칠을 해줄 거라서 한 번만 접은 상태로 풀칠해 주겠습니다.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풀칠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꼼꼼하게 붙여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반을 반만 접고 한 번만 위로 올린 뒤 그 상태에서 풀칠을 하고 완전히 위로 올려주세요. 풀칠이 끝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아랫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꾹꾹 눌러 표시를 내주고 다시 내려줍니다. 이제 펼쳐서 상자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조금 전에 삼각형으로 잡은 모양을 기준 삼아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양옆을 집게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가장 아래서부터 모양을 잡아줘야 접기 쉽습니다. 접은 채로 꾹꾹 눌러주면 변형 트레이 봉투도 완성입니다. 저는 변형 트레이 봉투가 사이즈는 작아도 모양이 예뻐서 참 좋아해요.
하지만 트레이 봉투들은 접는 수도 많고 풀칠도 많이 해야 해서 정성이 들어가는 접기입니다. 이제 트레이 봉투도 마무리해 줄게요. 다음은 낙엽잎 봉투입니다. 예시로 접은 건 좀 널널하게 잎사귀를 만든 것이고 지금 접어볼 것은 더 촘촘하고 납작한 것이에요. 이 봉투의 특징은 마감 없이 옆으로 편지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접어볼까요? 이번엔 예쁜 장미꽃 랩핑지로 준비해봤어요. 낙엽잎 부분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반대가 되었으면 하는 분들은 뒤집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 낙엽잎이 화려한 걸 원하니 화려한 패턴을 위로 보인 채 접어줄게요. 우선 커다란 삼각형을 만들어서 접어줍니다. 한쪽만 뾰족하게 하고 반대편 선이 평행하게 오면 자연스럽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제 우측 하단 부분을 선에 맞춰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이제 오른쪽에 접은 선대로 위로 올려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다음은 왼쪽의 긴 부분을 오른쪽으로 접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칠교놀이처럼 서로의 삼각형 선에 맞춰 접는 것이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제일 삼각형을 제외하고 전부 펼쳐줍니다. 뒤집어주면 선명한 정사각형이 보이시죠? 본폴더로 가리킨 부분을 반으로 접어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여기가 낙엽잎이 될 부분이라 지그재그로 접어주면 됩니다. 접은 선에서 계속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고 접고 또 접고 우선 표시만 내줄 겁니다. 접을수록 꾹꾹 누르기가 더 힘들어지니 도구 사용을 추천드려요. 지그재그로 접는 건 아직 멀었으니 접기 쉽게 만드는 표시는 꼼꼼히 해주셔야 나중에 편해집니다. 여기까지가 방금 예시로 보여드린 봉투의 모양이고 여기서 한 번 더 접으면 더 섬세해져요. 물론 접기가 상당히 힘드니 천천히 하더라도 꼼꼼히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작게 접어야 예쁘게 만들어져서 저도 좀 놀랐어요. 확실히 지금 만드는 수봉은 평범한 봉투 접기가 아닌 종이 접기에 가깝습니다. 자, 다 접은 것을 풀어주고 이제 지그재그로 접어줄 차례예요. 이미 접어두었으니 그 선을 따라서만 앞뒤로 번갈아 가며 접어주면 됩니다. 드디어 다 접었네요. 접은 게 풀리면 안 되니 그 위도 꾹꾹 눌러서 고정해 줍니다. 이제 내버려 둔 채 다시 뒤집어 주세요. 이 모양에서 초반에 접었던 큰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낙엽잎 때문에 조금 버벅였는데 모양이 이미 잡혀 있어서 잘 넘어갈 거예요.
이제 접어둔 대로 삼각형을 위로 올리고 오른쪽에 반대편 종이가 보이는 부분을 안 보이게 접어줍니다. 그럼 이제 위쪽에 있는 삼각형만 남게 돼요. 제가 각을 살리는 걸 좋아해서 각만 잘 잡아서 넘겨주겠습니다. 이제 뚜껑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고 나뭇잎 모양으로 펼쳐주면 완성이에요. 나뭇잎 아랫부분을 앞으로 꺼내주면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세요. 확실히 촘촘히 된 나뭇잎이 더 예쁘지 않나요? 이 봉투는 옆으로만 쓸 거라서 뚜껑 부분은 풀테이프로 딱 붙여주겠습니다. 확실히 수봉은 꼼꼼하게 접고 꼼꼼하게 붙일수록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 나뭇잎 수봉은 문덕이 아닌 분들도 예뻐하시는 모양이라 배워두면 굉장히 쓸모 있습니다. 랩핑지도 괜찮지만 흰 A4 용지로 접어도 웨딩 느낌 나고 괜찮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갈 부분만 살짝 정리해주고 끝내겠습니다. 비교를 안 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한 번 더 안 접은 것과 접은 것을 비교해봤어요. 섬세함도 두께도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른 거라 보시고 원하는 모양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접을 봉투는 이 봉투입니다. 붕어빵 봉투를 제외하고 가장 큰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봉투입니다. 다만 이 봉투도 크기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자, 그럼 이 봉투도 접어볼까요? 이번에는 초반에만 본 폴더를 사용하지 않을 건데 이 봉투는 표시가 덜 나야 완성본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반부터 접고 볼게요. 초반에는 본 폴더를 안 쓰고 끝에만 살짝 눌러 표시를 내줬습니다. 여기서 또 반만 잡아서 끝쪽에 살짝 눌러주었고요. 그 접은 선에서 다시 또 반을 접어주세요. 가장 마지막은 본 폴더로 꼼꼼히 눌러줍니다. 그리고 양 끝을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티봉투 접기 생각나시죠? 삼각형 선에 맞춰서 양옆을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제 윗부분 차례인데 가장 위쪽에서 반만 아주 살짝 표시를 내주고 삼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양쪽 다 중심선에 맞춰서 모아주면 됩니다. 이 봉투는 그나마 다른 봉투 접기에 비해 간단한 편이에요. 여기서 내려주어 아래쪽에 공간에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너무 빨리 끝났으니 간단하게 꾸며주겠습니다. 저는 뒷부분에 도일리들로 장식해 줄 거예요. 흔치 않은 검은색 큰 도일리를 배경으로 깔고 작은 흰색 도일리를 겹쳐서 붙여주겠습니다. 폴테이프를 이용해서 빠르게 접착해 줄게요. 흰색도 풀테이프로 동일하게 붙여줍니다. 중앙에는 꾸미던 대로 꾸며도 되고 아니면 도무송으로 편하게 끝내셔도 괜찮을 거예요. 입봉투의 입부분에는 마감할 거리로 봉해주면 깔끔해지겠죠? 입봉투도 완성입니다. 다음은 각대 봉투와 입구 부분은 낙엽잎 봉투 접기의 응용 버전으로 들고 왔어요. 각대 봉투는 많은 양의 물품 또는 두께가 있는 물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각대 봉투는 흰색과 크라프트가 있겠네요.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히 직접 만들 수 있으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랩핑지는 제가 아끼는 다미님 랩핑지로 화려한 손그림이 특징이에요. 각대 봉투로 만들면 예쁘겠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각대 봉투는 넣고자 하는 물품의 가로 길이보다 4cm 정도 넉넉하게 길이를 줘야 해요. 저는 마테를 넣을 것이라서 마테를 두고 가로 길이를 가늠했습니다. 한쪽을 접은 건 붕어빵 봉투 접기처럼 임으로 접어도 되는 쪽이에요. 이제 오른쪽이 가로 길이를 정해줄 테니까요. 저는 적당한 길이를 찾아서 그대로 길이를 정해주겠습니다. 많은 양의 물품을 담아야 할 때 각대 봉투가 정말 유용하게 쓰여요. 이번 기회에 잘 외워두고 같이 잘 써봐요. 우선 접은 부분은 양면 테이프로 고정해 주겠습니다. 아직은 붕어빵 봉투 접기랑 큰 차이가 없죠? 준비됐다면 이제 양옆을 1cm 정도만 접어줄게요. 이건 대략적인 수치고 약간만 두꺼운 걸 넣을 것이다 하면 좁게, 두꺼운 거라면 넓게 잡아주면 됩니다. 양옆을 동일한 크기로 잡아 접어주세요. 다 접으셨다면 펼쳐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접은 대로 넣는 거라 쉽게 접힐 거예요. 역시나 반대쪽도 동일하게 접어 넣어줍니다. 조금 전보다 훨씬 얇아진 봉투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아래 마감을 해줄 건데 여기도 넓게 잡아주셔야 해요. 저는 3cm 정도 잡아 접어주었습니다. 붕어빵 봉투 접기와는 다르게 접은 걸 펼쳐서 선에 맞춰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제 펼쳐준 뒤 삼각형으로 접은 대로 모양을 잡아주어 완전히 열어주면 됩니다.
화면으로 대신 설명드릴게요. 다 펼치셨으면 이제 마감 차례죠?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에만 풀테이프를 발라줄 거예요. 안쪽 끝에만 약간, 밑부분에도 약간, 윗부분은 아래쪽 선까지 내려 접어주고 밑부분은 위까지 완전히 덮어서 마감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입체적이어도 아래쪽은 넓게 된 마감이 완성돼요. 이제 모양을 잡아줍시다. 이걸로 각대봉투 접기도 끝났습니다. 윗부분은 마감을 안 해도 되고 접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전 이제 마테를 넣어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직접 전해드릴 거라 따로 OPP 처리는 안 했고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윗부분에 저 빵봉투처럼 접기를 해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체크해 주었습니다. 접는 동안에만 마테는 잠깐 빼둘게요. 여기 살짝 접힌 부분이 방금 표시한 부분이에요. 앞 뒤로 접어 더 정확하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제 접은 선에서 반을 접고 그 선에서 또 반을 접고 낙엽잎 봉투 접듯이 접으면 돼요. 대신 한 겹이던 나뭇잎 접기와는 다르게 최소 4겹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접기가 좀 힘듭니다. 한꺼번에 접는 건 여기까지 하고 지그재그로 접어줄 땐 더 반으로 접어주면 돼요. 낙엽잎처럼 많이 접을수록 더 섬세한 모양이 나옵니다. 역시나 두꺼워서 꽤나 힘드네요. 다 접으셨으면 중앙을 꾹 눌러 부채꼴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접혔을 때 마감할 부분이 앞면이라 다시 뒤로 보내도록 반대로 지그재그를 해줬어요. 이런 섬세한 작업이 완성도를 더욱 높여줄 겁니다. 우선 모양을 잡은 채로 전체적인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안쪽이 입체적이어야겠죠? 마테들을 넣어 안쪽을 채워줄게요. 다 넣었으면 모양을 만져주고 입구를 복리해 주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지그재그 타임이에요.
각 한 번 잡겠다고 본 폴더를 쓰려고 했는데 민망하게도 안 되네요. 그냥 손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입구를 잡은 채로 다른 손으로 각을 잡아주세요. 앞 뒷면이 사각형이 되도록 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입구 마감은 다 해봤는데 스테인블러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어져야 할 부분에 잘 끼워 넣어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풀 테이프나 양면 테이프는 양옆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을 견디지 못하니 스테인플러를 추천드려요. 이제 부채살만 먼저 모양을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끝까지 각과의 싸움이네요. 앞면은 허전하니 금색 도일리로 화려하게 꾸며주겠습니다. 반만 사용해줄게요. 자른 도일리를 떠오르는 해처럼 아래쪽에 선을 맞춰 붙여주었습니다. 남은 반쪽도 뒤쪽에 붙여주었어요. 조금 허전한 부분에는 띠로 이어진 리보니스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저는 밑부분을 완전히 앞까지 딱 붙였더니 눈에 거슬려서 찌인스 남은 부분을 바닥에 붙였어요.
이걸로 낙엽잎 봉투를 응용한 부채꼴 접기를 더한 각재봉투 꾸미기도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1시간짜리 영상 편집이라는 대장정을 도전했는데 솔직히 2번은 못하겠네요. 하지만 수봉접기 2번째 편도 40분 정도 되니 완성이 되면 다시 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